네. 자, 이제 오후장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1시간 전과 비슷하죠. 코스피가 계속해서 약세를 다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0.2%대 후반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일 전문가는 오늘 시장 딱 보시면서 이게 지난주에 또 보는 것 같아요. 한번 오르더니 그 다음날 바로 또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좀 줄여주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은 PC 발표 대기 중 눈치 보기 장세 진입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중요한 글로벌 지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웠는데. 네.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급락이 나오다가 이번 주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심하지 마셔라. 개별 종목 장세다. 요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차전지 쪽으로 아마 이제 조금 예로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마침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가 됐으니까 그쵸.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이 또 진행이 되면서 거래 재개가 됐고 11%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네. 약간의 또 살짝의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혹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좀 추세를 끌어올리다가 약간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중순부터 3월 초 정도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필에너지나 탑머티리얼, 미래나우텍 등등 해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전지의 반등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또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 지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생겨버린 종목들이 됐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총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빠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잦아드는 모습,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살짝 끌어올렸다. 그 기대감을 끌어올렸다라기보다는 우려감을 살짝 잦아들었다 그렇죠. 정도. 잦아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니까 최근에 반도체는 그냥 계속 좋잖아요. 맞아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네. 자연스럽게 반도체 상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 거의 다 3바닥, 4바닥 정도는 잡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인 거다. 반등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딱 그 정도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 재개를 한다라고 해서 기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제 저녁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호재로 작용을 할까? 액면 분할을 사실 하고 나서 주가 올라간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그 업황이 중요한 거고 결국 그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황과 그 기업의 회복세가 전체적으로는 좀 나타나줘야지, 성장세가 보여줘야지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거래가 많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오늘 거래 대금은 사실 눈에 띄는 정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거래됐었던 거래 대금 대비해서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고, 제가 항상 2차전지는 같은 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물량이 들어간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하면 결국 주가가 제대로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이 이상만큼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부분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물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에는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시장의 매물대를 좀 맞을 확률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CE 지표, 그 다음에 FOMC 고용 지표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약간은 어느 정도는 고려하시면서 지금 다 이 반등이 나왔다가 매물대 부딪히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제 또 이제 우주항공 쪽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세트레가이나 혹은 이제 뭐 AP 위성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컨택인가? 예, 그렇지. 그 종목을 예, 컨택도 봤었었죠. 이제 예, 관련된 봤었었죠. 종목이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이제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죽었나라고 했을 때 죽지는 않았어요. 예, 예. 여전히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어제 나왔었던 물량이 지금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대장주만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우주항공 쪽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온 쪽은 우주항공 쪽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세트레가이 같은 이러한 종목들 결국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린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전히 그러한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주항공 쪽도 아직까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뭐 세트레가이나 뭐 그다음에 AP 위성,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다 살아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또 어제 OCI 얘기했었죠. 예. 그러면서 보게 되면 오늘 SDN도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금양 그린 파워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명 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들 저는 한 번 더 급등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OC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3등주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양 그린 파워나 혹은 대명 에너지를 1, 2등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OCI가 3등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를 해석을 하는 것이 네. 주도주 쪽으로는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한 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왜 그런 그림이 나왔느냐라고 하면 이제 PCE 지표, 연휴, 그렇죠. 뭐 고용지표, FOMC 다음 주까지 그냥 싹 다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끌어올려지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수준에서 그냥 반등 정도만 나오는 그러한 수준으로 주도주는 움직인 거고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는 완전히 끌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연휴가 다가오게 되면 네. 연휴를 앞두고서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통상.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연휴들 일정들 굉장히 또 여러 가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은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그리고 보수적인 전략으로 가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듣다 보니까 오후장 전략 말씀 다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또 어느 쪽의 전략으로 가져오는 게 좋아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가요? 예.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개별 종목 장세 진행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정해졌고.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두 개를 생각을 해야죠. 네. 이 일정들이 무사히 잘 끝났을 경우와 그 다음에 이 일정들이 안 좋게 끝났을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그려야 됩니다. FOMC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 PCE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고 안 좋게 나올 수 있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개별 종목 장세에 맞게끔 매매를 하고 결과를 다 보고 나서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그 주부터는 또 일정이 크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겠다. 이제 이 상방으로 갈 것이냐 하방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하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또 하방에 맞게끔 움직이는 종목들. 최근 같은 경우에 급락하면서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고금리 수혜주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다시 나올 수도 있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유리기판 쪽이 또 시장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건 꼭 그렇더라고요. 이러한 종목들 시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이슈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도주로 또 갑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면서 반도체는 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 중에 업황 회복하니까 여태까지는 HBM이나 CXL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전공정이나 혹은 후공정 쪽이라든지 디램 낸드도 괜찮아요. 디램 낸드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는 너무 안심하지
마셔라. 일정들이 다가오고 매크로적인 수급에 의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크게 안심하지 마시고 포트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매할 시기는 너무 미리 예측하지 말고 결국에는 어린이날 이후 모든 일정들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 전략 꾸려 나가 보시고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그려가지고 이 두 가지에 맞는 이 매매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만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그림은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세부적인 그림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전문가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잘 대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